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 중소도시에서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는 뭐 완전 장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가는 학생에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한 선생님이 좀 내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작성을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왔길래 제가 그 국영수 공부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내신과 관련한 얘기에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는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그 다음에 국영수에 대한 얘기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내신을 공부할 때 이제 이 학생이 강조하는 것은 절대 시간의 중요성, 그러니까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도 있고 뭐 별의별 시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결국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학습의 절대량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율학습 시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 또는 이동 시간 이런 것, 짜투리 시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공부의 절대 시간을 꼭 확보해라. 물론 이 학생은 뭐 매번 전교 1, 2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 시간의 절대량 시간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공부 시간에 절대 시간을 좀 두자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학생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잘 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집중력도 향상시킬 것이고 또 체력 유지도 안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쉼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패턴과 멘탈 관리죠. 그러니까 패턴과 멘탈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면 시간, 낮잠 시간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도 물론 낮잠을 뭐 안 자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있다면 그것은 뭐 언제쯤으로 할지에 대해서 쉬는 시간을 좀 정확히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의 절대 시간과 공부의 양을 늘리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쉬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뭐 곰 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요령 없이 그냥 책을 열고 N회독을 하는 것은 본인이 완전하게 체득한 내용을 다시금 익히게 하거나 완전하게 체득한 것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만들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한 내용을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설명하는 학습법을 통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수형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어는 내신 시험의 경우 주로 판을 가르는 문제는 문학 부분에서 출제된다. 그렇기에
수업을 따라하고 원활하게 예습 복습을 하기 위해선 비유법, 어조 등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수업 내용과 자습서를 바탕으로 해당 작품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해 둔다. 이후 문학 작품의 경우 인터넷상에 작품 설명과 문제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어 공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개념 이해의 중요성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모든 풀이 과정과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수의 개념, 근의 공식, 이항 정리 등 사소한 부분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수학의 경우 어느 정도 예습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인의 힘으로 개념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며 이후 수업 시간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확실히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현재 진도서와 함께 복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전 범위, 개념 복습, 그 다음 심화 문제풀이, 현재의 진도에 대한 개념 이해, 개념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 익히기,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 다음 진도에 대한 개념 예습 순으로 진행한다. 라는 거. 영어는 단어가 핵심이다. 어휘력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후 문법, 독해, 듣기 모두 학습 시간이 2, 3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독해력, 듣기 능력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음악 듣기의 경우에는 뭐 팝송이든 넷플릭스의 영어 자막이든 이렇게 독해력과 듣기 능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에는 수업 시간 필기 내용 체크,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지문 정리 후 영어 카페 등 검색으로 변형 문제를 찾아 푸는 식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지문은 내용, 문법, 빈칸, 어휘를 모두 숙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국영수 공부법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 꼭 이것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공부에 대한 방법들을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적혀져 있어요. 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낮게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부분,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 어떤 아이지? 근데 얘는 국영수는 어떻게 공부했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도 이제 그 아이 평소에 공부법이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어주는 것도 있겠죠. 또 완전한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이 학생이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 물론 뭐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 일과 관련해서 즐겁긴 하지만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그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백전불태 저자와 뭐 몇 가지 촬영을 두 가지인가 촬영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로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은 정말 할 말 잃게 만드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니 유 소장은 그런 애 만난 적 없어? 그랬더니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내용만 보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금방 다 외워버리는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물론 이제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서 굳이 학습의 진도를 나갈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데 이제 이 컨설팅을 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제 한 번만 보면만 다 외우는 아이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봤는데 몰라? 그런 아이.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다 아는 건데 굳이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못하는 학생들과도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서 한 10여 년 전에 왔던 그 학생이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으로 워낙 출중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당연히 모르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 가는 것도 당연히 매우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모르는 거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역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방법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매우 흥미롭게 더 읽게 되죠. 왜냐하면 그 교사들이 생으로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학생의 특징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그 학생의 좀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그러면서 얘가 그러면 체육 시간, 은미체 시간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또 다른 거에 어쨌든 좋은 작용이 되니까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쳐다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제가 내일은 이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영수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학생이 자기 패턴이 있고 자기의 공부 방법이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뭐 그게 뭐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할 경우에 내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내신을 구성하는, 내신의 어떤 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수행평가나 지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을 꼭 지켜서 하게 된다면 결국 기록자는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소통하면서 한다는 거 잊지 말고 학교 생활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